안녕하세요. 비즈앤특허법률사무소의 천윤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리폼과 상표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리폼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단순히 기장이나 통을 줄이는 거는 옷수선이라고 하죠. 근데 리폼은 디자인이나 색상까지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리폼이 상표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아니, 내가 산 내 물건인데 내가 뭘 하든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최근에 루이비통과 리폼 사업자 간에 이와 관련된 소송이 벌어졌었는데요.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리폼 사업자가 중고 루이비통 가방을 잘라서 카드 지갑이나 파우치와 같은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루이비통 로고와 상표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루이비통 측은 이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리폼 사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폼 사업자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산 물건을 활용한 정당한 행위로 봐야 될까요? 이 문제에서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바로 상표권 소진 원칙이 적용되는가 였습니다. 일단 상표권 소진 원칙이 뭐냐면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상표권 소진 원칙이 뭐냐면요. 일단 상표권자가 자신의 물건을 적법하게 판매를 해서 한 번 이득을 얻었으면은 그 상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고 물품을 사고 팔 때 상표권자가 상표권 행사를 하진 않잖아요. 실제로 하지도 못하고요. 이런 원칙이 왜 있냐면요. 중고 제품은 상표권자가 이미 한번 판매했었던 물건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고 제품에까지 상표권의 권리를 인정하면 너무 과도하게 그런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고 시장이 크게 타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한번 판매했던 물건에 대해서는 상표권 소진이 되도록, 즉 상표권이 없어지도록 만든 것이 우리나라 상표법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서 리폼 사업자도 어쨌든 상표권자가 한번 판매했었던 물건을 재가공해서 파는 것이니까 상표권 소진 원칙이 적용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표권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일까요? 1심 법원은 상표권 소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품의 본질적인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일성은 주로 상품의 어떤 품질이나 기능, 외형과 같은 동일성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병행 수의업자, 쉽게 말해서 리셀러가 루이비통 가방을 파는데 가방의 퀄리티를 신경 쓰지 않고 판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는 소비자들은 루이비통이 그런 상품의 품질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즉 리셀러가 루이비통 가방의 품질을 잘 관리하지 않은 채로, 즉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로 소비자에게 팔면은 루이비통의 명성 및 신용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표는 단순히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브랜드의 품질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그러한 브랜드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표권 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례인 루이비통 가방 사례는 어떨까요? 리폼은 상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이 리폼을 거치면서 원래 가방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고 전혀 다른 상품인 카드 지갑, 파우치로 바뀐 겁니다. 상품의 본질이 완전히 변한 것이죠. 그래서 법원은 상표권 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 루이비통의 상표권 침해 주장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상표를 제거하거나 브랜드를 명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리폼 사업을 진행해야 안전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어요. 리폼을 의뢰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리폼을 실행한 업체만 처벌받을까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 상표권 침해 책임은 리폼을 한 업체에 주로 있습니다. 리폼을 의뢰한 고객은 상표권 침해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리폼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리폼 업체는 구체적으로 상표법 위반으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형사 처벌 기준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루이비통 같은 유명한 브랜드는요, 그런 어떤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근거로 매우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리폼 업체는 이런 리스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루이비통 사건은 단순히 상표권 침해 소송이 아닙니다. 내가 산 내 물건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폼에 대한 이야기만 했었는데요. 리폼뿐만 아니라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브랜드와 관련돼서 어떤 업무를 하실 때 상표권, 넓게는 지적재산권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폼 사업자 같이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가 오면서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제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산권의 전문가는 바로 변리사라는 사실, 이제는 잘 알고 계시죠? 뭔가 브랜드와 관련해서 더 넓게는 지식재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변리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